이 하모니카를 세상에 처음 소개한 독일의 악기 브랜드가 호너사라고 합니다. 호너사에서 한국인 최초 클래식 부문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되셔서 정말 다양한 국내 무대뿐만 아니라 페스티벌에도 초청받으시고 또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함께 하시고 뭐 다양하게 너무나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오늘 어렵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연주하시는 피아니스트 조영우 씨 역시 그분이 같이 이렇게 듀엣으로 아주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자리 사세 연이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연주할 때 이렇게 저는 뭔가 어떤 스토리나 혹은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주하는 편인데 이런 데서만 나오는 그런 또 감정이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감성. 소규모 공연장에서 네. 종종 공연을 하곤 하는데 어떤 다른 큰 무대보다도 더 떨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요. 서로의 숨소리까지 다 들려요. 네. 하지만 그런 만큼 좀 더 가까이서 음악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모니카 선율 자체가 우리 DNA 속에 약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이제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말하는 게 내가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소개하면 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반응을 보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소개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싫었었어요. 왜냐면 보통 바이올리니스트야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항상 하모니카?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네. 깨야 되고 바꿔야 되고 막 그래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즐겁게 제가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고 많은 분들 추억 속에 하모니카가 있더라고요. 하모니카를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완전 우연이었죠. 우연히. 네, 정말 우연과 네. 우연이 겹쳐서 네.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외할머니께서 마침 문방구를 운영하셨어요. 네. 어린이날이 되면 네. 뭐 야구 방망이 아니면은 뭐 축구공, 레고, 뭐 로보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내주셨는데 정말 유독 그 해만 하모니카를 보내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네, 그 해 좀 문방구가 어려우셨는지 네, 그래서 하모니카를. 이제 우연히 네. 문화센터에 하모니카 반이 있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배워 하나 두는 게 좋겠다. 그때 이제 최강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을 바꿔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모니 키즈라는 앙상블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억이 제 유년 시절을 너무 반짝반짝 아름답게 네. 기억하게 만들어 줬죠.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하모니카를 전공을 하셨는데 사실 최초의 사례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모니카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작곡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진짜 작곡과를 들어갈 목적으로 수능까지 다 보고 나서 겨울에 이제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네. 그런 솔로 악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현 국악기 파트인데 네. 그 하모니카가 관악기도 아니고 그렇지. 현악기도 아니고 맞아. 국악기도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저도 하모니카로 지원할 수 있냐라고 네. 이제 문의를 했는데 시험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야. 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어떻게 또 두 분이 같이 듀엣으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국가가 맺어줬습니다. 국가가? 국방부 정치가 맺어주는데 저희 둘이 네. 군대 동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은 중대 같은 소대 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형과 제가 어떤 코드가 맞다든지 그러게요. 네. 음악적인 뭐 그런 좀 지향점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연주하게 두 분이 그리고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다르신데 우리들 참 분위기가 어울리시는 것 형이 좀 같아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르게 너무.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잊어야한다는 마음으로 하모니카 박종성, 피아노 조성훈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하모니카 어떤 소리에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센 압력이나 큰 폐활량 이런 게 필요한 악기가 아니라 숨 쉬고 말하는 정도의 호흡이면 충분히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편안한 느낌, 자연스러운 네. 느낌 그런 거에 좀 제가 스스로 매료가 된 것 같고 피아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이 호흡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피아노는 음을 한번 딱 치면은 더 작게도 더 크게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치는 순간부터 이 소리가 계속 이렇게 사라지기만 하는 그런 악기인데 하모니카는 정말 이제 앞서서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작은 숨결 하나만으로도 소리가 나고 또 이게 내쉬는 숨뿐만이 아니라 들이마시는 숨까지도 또 소리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피아노 반주 이제 같이 둘이서 연주할 때도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호흡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면서 해야 되는. LP 음반도 내셨어요? 네, LP는 이제 네. 세 번째 음반이었던 하모니시스트를 조금 더 그런 레트로 감성으로 그렇군요. 더 들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의견들이 있어서 네. 그 음반을 거의 그대로 이제 LP로 옮겨서 발매했습니다. 무대를 이제 다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다양한 시리즈 음악회를 하고 계신 것 중에 이름도 너무 음악 책갈피 네. 누가 그 지으신 건가요? 제가 제 아, 아직 이거 문학가예요. 시인이시네요, 시인. 음악 책갈피 벌써 문학과 음악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이거 어떤 음악회인가요?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우연히 또 우연히 시작됐는데 네. 라디오에 우연히 출연을 하게 또 됐는데 우연히 네, 거기 그 라디오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잘 맞췄어요. 그때는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었었는데 네. 서울문화재단 이었나? 그걸로 네. 제 기억에는. 그래서 문학 작가님들을 그 라디오에서 하루씩 소개하는 그런 10일 동안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뭔가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PD님하고 작가님들이 상의를 하다가 네. 그 얼마 전에 출연했던 박동성 씨가 어. 이 프로젝트랑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한번 제안을 해볼까? 이렇게 본인들이 연락을 다 주신 있으시니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둘이 라이브 생방송이었는데 어. 가서 작가님 한 분을 모시고 네. 책 소개하고 인터뷰하면서 멋있다. 낭독을 해주시면 이제 그 같이 낭독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피아노로 연주해주고 그러면 이제 낭독이 끝나면 바로 그 작품에 어울리는 곡을 제가 선정을 해서 바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목소리도 또 좋으세요. 그런가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사실 그 문학 시의 은유와 그 운율이 음악의 리듬과 표현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굉장히 멋진 무대일 것 같아서 오늘 제 맛보기로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곡을 그러면 문학과 함께 네, 먼저 들려드릴 그 시 한 편은 네. 류시화 시인의 곁에 둔다라는 시고요. 네, 곁에 둔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곁에 두는지 잘 들어봐 주시고 네. 또 바로 이어서 저의 자작곡 흔적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 곡은 제가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제 삶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선율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곁에 둔다. 류시화. 봄이 오니 언 연못 녹았다는 문장보다 언 연못이 녹으니 봄이 왔다는 문장을 곁에 둔다. 절망으로 데려가는 한나절의 희망보다 희망으로 데려가는 반나절의 절망을 곁에 둔다.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파도를 마시는 사람을, 걸어온 길을 신발이 말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곁에 둔다. 응달에 숨어 겨울을 나는 눈보다 심장에다 흔적 없이 녹는 눈을 곁에 둔다.
웃는 근육이 태화된 돌보다 그 돌에 부딪혀 노래하는 어린 강을 곁에 둔다. 가정법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보다 가진 게 희망뿐이어서 어디서든 온몸 던지는 씨앗을 곁에 둔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곁에 둔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각각의 방에서 오랜 시간 인내와 노력과 정말 그 헌신으로 딱 얻어낸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모니카 사실 어려운 악기죠.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하모니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배우는 곳이 많아져서 동네 그런 네. 자치센터나 센터, 아니면은 문화센터. 네, 문화센터에서도 하모니카 정말 많이 배우실 수 있고 또 코로나 때 이후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도 많이 늘어가지고 금관악기 이런 악기들은 진짜 소리 내는 것만 몇 달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하모니카는 최소한 소리는 나요. 소리는 네, 나구나. 그래서 하루 만에 동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30분 어려워. 1시간이면은 어. 바로 동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가요나 네. 평소에 내가 즐겨 듣는 그런 명곡들을 네. 연주할 때까지는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하나를 딱 내기가 처음에 시작하면 이게 음이 아 맞아요. 네. 그렇지. 네. 잘 배우시면 그것도 그래서 이게 빨리 가기가 입술이 마르니까 네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들어볼 텐데 마지막 곡이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인데 사실 우리 삶의 평화 또 휴식, 평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네. 음악가 분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평안이나 휴식을 취하세요? 온전하게 맘 편하게 휴식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네. 명상을 한다거나 따로 아예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오히려 휴식의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따로 네. 그런 명상도 하시고 그냥 아예 딱 그런 시간을 가지시려고 노력한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또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말씀에 영상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악가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되게 갑자기 네. 어떠세요? 어떤 거 궁금해요. 네. 일단 배려가 굉장히 네. 좋죠. 네. 제가 지금 어떤 정서로 연주를 하고 있는지를 공감해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연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만 연주로 하면 알아서 그냥 따라와 주기 때문에 네.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은 네. 부분들도 네. 알아서 해줘서 저희가 서로 어떤 음악적으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2년 동안 저희가 합숙훈련을 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서로 뭔가 성격도 비슷하고 약간 취향도 비슷하고 네. 그런 점이 또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에서 진짜 큰일 하셨네요. 정말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음악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별 인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마지막에 앵콜곡을 또 해주신다고 하세요. 그걸 들으시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김광진의 편지